네, 이번 시간은 우리 취준생들 마음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돌직구를 그냥 콕콕 날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때로는 이 직설적인 말이 돌직구가 피가 되고 살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또 정신무장의 계기가 되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취업 돌직구, 도움이 되는 돌직구 던져주실 분입니다. 에나골의 소통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그 야구에서도 투수들이 이제 커브도 던지고 너클볼도 변하고. 던지고 이제 직구도 던지는데 오늘은 직구만 던지는 그런 투수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놀랍게도 그 신입사원들이 1년간 취업을 하고 나서 약 25%가 이제 퇴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수인 한 60, 70%는 이미 이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우리 포인트 잡아서 좀 조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정말 취업과 고용계에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도 회사를 옮기기 위해서 또 다른 회사에 가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심지어 입사 1년, 2년 안에 퇴사를 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회사에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걸까요? 일단은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놀랍게도 조사체에 의하면 이제 일단은 그냥 채용 동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이직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몸값을 조금이라도 좀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또 원하는 기업이 이제 아니니까 그 기간을 좀 이제 단축시키려고 그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알아보는 거죠. 가장 높았던 게 입사를 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구직 활동이나 이직 활동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막상 들어가니까 달랐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예. 자, 고민이 참 있을 법도 한데요. 근데 이제 한 직장에서 능력을 오랫동안 인정받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는데 신입사원이 신입사원이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군대로 치면은 이제 겨우 총 드는 법을 배운 그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죠.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고 설레기도 하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고서 이직에 대한 구직에 대한 부분을 한다는 게 참 굉장히 좀 답답하고 뭔가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어쨌든 전 이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직을 생각하면서 좀 더 이렇게 충분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준비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다른 회사에 가면 본인에 대한 어떤 적성이라든가 본인이 생각하는 몸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경력 쌓기에 또 일환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좀 단기적으로 어떤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코 그 부분들은 좀 쉽게 생각하는 문제는 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신입사원으로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꾸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집중도와 몰입도가 떨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커리어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개인의 내공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자마자 이직을 생각하는 신입사원들 나무랄 것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이유 1위가 아까 짚어주셨지만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회사가 달라서였거든요. 급하게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급하게 취업하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다르다면 정말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조언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세상을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회생활 한 20년 정도 해본 느낌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두 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 업계로 들어오셨을 때 두 분이 생각했던 거랑 똑같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힘드셨나요? 두 분이 이 MC 소위 말하는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딱 시작할 때 생각했던 거 목표를 했을 때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생각하고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더 힘들었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또 옛날 생각나고 처음에 아무데도 전 안 써줘서 저를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열정은 이게 아닌데 나 보여줄 수 있는데 너무 시켜주지도 않고 그렇죠. 한 주에 마무리에 재건 씨 올리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도 제가 예전에 그 대학 특강 때 만났던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 친구가 글을 올렸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뭐냐면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이 계속 떨어지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그 친구 이름을 얘기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은행을 들어갔다가 승무원이 된 거예요.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엔 글을 막 올렸는데 이게 국내선을 타다가 이제 국제선을 타게 됐는데 와 저도 몰랐는데 어마어마하게 군기가 세잖아요. 이 서열이 보통이 아니라는 그래서 얘기 들었어요. 네, 피눈물이 났대요. 피눈물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게 너무 달라서 퇴사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전 비즈니스 스킬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절박한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좀 버티기도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탐색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정 기간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 동안 자기를 좀 분석하고 자기를 진단하고 더불어서 뭐냐면 이 부분에 내가 필요한 어떤 자질이나 능력들은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그냥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그냥 뭐 이렇게 제가 들었던 얘기니까 뭐 커피를 자꾸 타라 그래서 이직을 했다. 아, 커피 신입사원 진짜 많이 듣죠. 네. 내가 이거 하려고 제가 입사를 했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커피를 타는 데서도 정말 프로가 될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멕시칸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에스프레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단단한 거 좋아하고 어떤 건 쓴 거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장에서는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탐색 기간도 가지고 본인의 자기 진단과 자기 분석의 시간을 좀 가시면서 충분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사실 뭐 모든 업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제가 아는 유명한 그 뮤지컬 배우가 있어요. 고영빈 씨란 분이. 이분은 실명을 얘기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배우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뮤지컬 거기서 창을 들고 서 있는 병사 역할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10몇 년 좀 됐는데. 작은 역할. 근데 그분도 만약에 내가 이거 창 들려고 이거 내가 뮤지컬 배우 시작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만두셨겠죠. 하지만 그런 역할부터 소중하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가 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직을 하는 사람 말고 이직을 안 하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결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럼요. 아니면 그냥 꼭 참는 화병을 참는 물론 이제 다른 데 회사 가도 별다른 비전이 없다 해서 이제 참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자기를 좀 진단하고 분석하고 나름대로는 어떤 그 준비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진 데는 그래서 좀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직을 결심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서도 계속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더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는데 모 기업체에서 조사를 해봤어 서베이를 해봤더니 이직을 결심하고서도 왜 근데 회사에 다니냐 이건 더 안 좋았던 것 같아. 뭐냐면 4위가 이제 퇴직금 받기 위해서. 퇴직금 받기 위해서 버티는 거죠. 퇴직금 받기 위해서. 이건 진짜 좀 더 씁쓸한 얘기죠. 3위는 이제 조기 퇴사를 하면 이제 경력 단절이 생기니까 그게 한 번 버티는 거죠. 2위는 이제 업무 전문성을 조금이나 더 쌓으려고 하는 거고. 뭐 이건 뭐 좋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1위는 이제 더 나은 조건으로 이제 이직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이거를 정확하게 딱 아니다 기다 이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왜 옮기려고 하는지 본인 스스로에 대한 냉정한 답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외부적인 조건, 돈이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 혹은 엄마 아버지가 그 회사보다 이 회사가 더 이름이 있잖아, 브랜드가 있잖아. 이런 식의 이직이라면 반드시 실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사실 말씀해 주시려는 직원, 돌직구도 사실 이직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직에 사실 긍정적인 면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직을 하면 아무래도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게 좀 나은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런 곳을 또 찾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좀 더 맞는 환경의 일자리 이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탐색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를 4번 옮겼습니다. 근데 이제 4번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자의로 옮긴 경우는 딱 한 번 있었고 3번은 이제 타의로. 그러니까 타의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서 만약에 취업에 대한 부분과 취직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 직장과 직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건지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의 미션과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목표보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들이 내가 이거 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좀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부릴 수도 있고, 야, 이름도 있는 기업이고, 야, 그래도, 그렇죠. 브랜드도 좀 있고, 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언제까지 본인에게 영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일을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목표보다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목표라는 부분들을 뛰어넘는 목적,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영혼을 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한 다음에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는가.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어떤 이직을 하는 데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는 이직하는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뭐 어차피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 회사에서 그냥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으면 다 알아서 연락이 오거든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더 받고 싶어서 좀 더 편하게 일하려고 그렇게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직업 자체, 아예 자기의 업을 바꾸려고 하는 거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 하려고 더 좋은 데로 가려는 것보다는 그 회사에서 더 인정받고 의리를 지키는 게 좋은 게 요즘 의리 이게 대세잖아요. 네.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경호 대표님이 마무 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네. 네, 아무튼 그 이직에 대해서는 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좀 명확한 이유와 좀 그 준비가 좀 꼼꼼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직을 한 사람 중에 굉장히 후회한 사람들이 많고요. 다시 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백하는 경우도 그 기존 회사에서 또 받아줘야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직에 대한 목표보다 더 중요한 이제 목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이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때로는 돈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돈이 독이 안 되고 돈이 복이 되려면 저는 반드시 자신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눈물과 땀이 들어간 그 돈은 정말 자신에게 큰 복이 되죠. 근데 단순하게 내가 2배, 3배 뭐 이런 부분들만 쫓아간다고 한다면 뭐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돈만 쫓게 된다면 결국은 돈은 저 멀리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돈과 조건만을 쫓지 마시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자님이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했죠. 네. 지천명. 이 말이 뭡니까? 하늘의 부르심. 저는 직업이라는 거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의 영혼을 싣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 한번 보세요. 본인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은 제가 수많은 대화를 나눠봤지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자신의 일들을 찾아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전국구로 다니고 오늘도 비행기 타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 일에 제 영혼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지천명, 내가 세상에 태어난 미션에 목숨을 걸었을 때 그것이 곧 직업이 됐을 때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돈만 쫓지 말라는 말씀 하셨어요. 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돈독에 오르지 말고 돈복에 올라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이 정말 진정성이 야, 좋습니다. 예. 돈독이 아니라 돈복이. 오늘 정말 진정성 있는 말 많이 나오네요. 네, 좋았습니다. 네. 취업 돌직후 오늘은요, 이직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직장인과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조언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직은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이 중요하다는 말이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그렇습니다. 이직을 하려는 목적이 뭔가, 목표가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 중에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